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는 인사와 홍보, 대관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의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고요. 해당 직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와 사회정책 분야 연구 업무를 지원할 연구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세종시 소재 대학 졸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11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연구직과 기술직 정규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에 따라서 학사와 석사, 박사 등 지원 가능한 학위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토플이 530점, 토익이 700점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국방사업개발센터에 정규직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요. 군복무 5년 이상인 분들 가운데 예비역 대위급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해외 취업과 인턴십 전문 기업 단잡의 오형숙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외 취업 및 인턴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잡의 오형숙 대표이고요. 네. 자신의 역량에 맞는 커리어를 찾아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취업이나 뭐 해외에서 인턴십을 원하는 네. 청년들을 위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좀 그런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또 만나기도 하시겠네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너무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 그 정도로 많나요, 지금? 지금 정말 네. 나갈 수 있다면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네. 저는 다일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환경이 조금 우리나라가 약간 미세먼지 이런 걸로 좀 많이 또 요즘 네. 힘겨워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좀 변하면서 네. 그러한 열망이 원래도 있었지만 네.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네. 진짜 확실히 느끼고요. 나갈 수 있는데 선택이 가능하다면 네. 안 나가실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네, 자신 있게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직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이 미세먼지가 또 우리 청년들을 나라 밖으로 미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못했던 네. 그 영향 요인이기는 한데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뭐 초미세먼지 네. 너무 많이 방송에서 또 네. 건강에 위협을 하고 그렇죠. 있다 얘기를 예. 하니까 한 요인이 또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또 외국에서 방송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또 활약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해외 취업을 그러면 준비를 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에 있어서 체크리스트 첫 번째, 기대치를 낮춰라. 두 번째, 성공이 아닌 성장이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라.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번째,
한 번의 도전에 모든 것을 걸지 말아라. 5번째,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라. 6번째, 해외 취업의 핵심은 자신감이다. 7번째, 도전은 곧 기회이지만 도전에는 리스크가 따름을 잊지 말아라. 8번째,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9번째, 과잉 근심은 NO, 걱정도 순서가 있다. 10번째, 일단 행동하라. 오, 잠깐 살펴보면 예. 10가지 정도로 좀 우선 갖추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네. 아닐까 해서 네. 추려봤습니다. 추려서 10개, 네. 10개도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하나씩 살펴보면 기대치를 낮춰라거든요. 네. 사실 이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는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취업을 할 때도 많이들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들 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나 보죠? 일단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국내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겠지만 네. 오히려 국내 취업을 준비할 때보다 기대치가 그 이상이신 분들을 오.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국내 취업에서는 과연 이런 기대치를 이분의 현재 컨디션에서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반문을 정도로? 오. 해볼 정도로 좀 그러한 그 기대치가 높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경력도 쌓을 수 있어야겠고 급여도 이 정도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오.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 돼야 되겠고 회사의 규모는 미니멈 이 정도여야 되겠고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이어야 하고 지역은 어디여야 되고 이런 모든 희망사항들을 다 갖추려고 한다면 해외 취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일단 본인의 그런 어떤 능력, 즉 어학이나 경력에 대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사례들, 뭐 이러한 사례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학연수 경험이나 해외 장기 체류 경험들이 요즘에는 참 많으세요. 네. 뭐 단기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예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이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 예를 들어보면 나이가 이제 한 26 정도 되셨고요. 대학을 졸업한 지는 뭐 한 1년 반, 경력은 프리랜서로 한 6개월 정도, 영어는 조금 뭐 본인의 말로는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수준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바라시는 바는 좀 100% 영어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겠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즉 교포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아닌 저스트 로컬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좀 이름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유급 휴가가 며칠이나 되는지, 회사의 점심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인지, 휴게 시간은 있는지, 뭐 급여 인상은 언제 가능하겠는지, 정직원 전환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은 그런 조건으로 채용될 만한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걸까? 네. 자신이 고용주였다면 자신과 같은 희망사항대로 채용을 할 수 그렇죠. 있다고 네. 자신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자신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거래 가치가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무엇으로 그것을 과연 증빙할 수 있는지 네.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좀 뭐 그 스펙 능력 대비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네. 같긴 하네. 아니 근데 그렇게 무조건 100% 외국인들만 일하는 환경을 다들 원하시나요? 저 같으면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한국인 몇 분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외국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네. 자신이 생각하는 첫 번째가 영어를 배우면서 일하고 싶습니다예요. 아, 그런데 네. 회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일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그만한 그 회사에서 수준이 요구하는 돼야죠. 어학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충분히 돼줘야 네, 되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좀 그 미스매치, 오, 갭이 네. 지원자들의 희망,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실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포분들은 바이링걸이긴 하지만 영어가 우선 편하신 분들이 네.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교포분들
나고 잘하신 분들은 사실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한국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분들을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전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좀 기대는 너무 높은데 나의 어떤 능력치는 그만큼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구인 내용, 그러니까 기업에서 구인 내용이 올라오면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눈높이 지원자들,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네. 기업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회사가 네. 없다라고 네. 아우성이잖아요. 입맛에 맞는 회사가 없다.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또 입맛에 맞는 사람이 네.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구인 공고에 올라오는 자격 요건, 실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네. 그런데 또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이런 네.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어려움이 나름 있습니다. 네. 중국을 일단 한 예로 들어볼까요? 일단 인턴십으로 가셔서 그 프로그램 연장으로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턴십 끝나고 기업에 이제 취업하신 분들의 경우 좀 나름의 큰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을 일반적으로 나눠보면 연봉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내가 수령하는 연봉액의 차이인 경우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주재원과 자신의 연봉 또는 어떤 그 혜택 이런 거에서 차이가 온다는 것을 좀 실망하시는 분들, 또 그 실망감이 어떤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한국의 그런 그 최저임금도 사실 중국의 고임금이라고 하는 그 직업군의 수준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일단 물가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하이라고 해도 중국 학교 교사를 예를 들어봐도 월급을 원화로 환산을 해봤을 때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를 감안하면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월급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많이 달라질 수는 없겠고요. 그렇죠.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활발히 진출했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낮은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높은 임금 수준을 처음부터 바란다는 건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고요. 더군다나 중국어가 유창한 게 아니라면 또 현지의 경력이 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구인 내용을 딱 봤을 때 본인 객관화가 굉장히 우선일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눈을 낮춰서 외국에 있는 회사라고 다 낼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무조건 기대치를 낮출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기대치를 낮추는데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걸까? 나는 어떤 시점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너무 고임금이나 내가 만족스럽다 할 만한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그런 바람에 맞는 경력과 실력이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사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예. 업무가 경력을 쌓고 경험이 충분히 되겠고 또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을 우선 초점으로 해서 이 부분의 대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입사를 해서 현지 경력을 쌓고 또 그 경력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근무평가가 조금은 회사로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각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작은 시작이지만 현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이후에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신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력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장 내가 좀 해외 취업의 뜻이 있으면 한 뭐 2년, 3년 정도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임금의 수준이 아니라도 네. 경력을 좀 쌓으셔서 그 후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기대치를 좀 낮춰라 하는 말씀을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가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성공과 성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성공과 성장 정말 상관성이 너무 깊게 있는 두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 번의 해외 취업에 도전을 해서 자신이 바라던 목표치에 다다르는 것,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해외 취업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한 번의 해외 취업 또는 뭐 2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그런 해외 취업 도전으로 해서 자신이 바라던 목표치에 완벽하게 다다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성공과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 계산으로 접근을 한다면 성공에 다다르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성장이란 목표를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과정을 거쳐나가는 그 과정을 견딜 각오를 우선은 좀 다지시는 게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성장이란 키워드를 목표로 해서 도전하고 임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성장과 동시에 성공이라는 결과물도 따르는 것으로 많이 보여지는데요. 해외 취업 성공 사례 대부분이 좀 이런 성장을 이뤄보겠다, 뭔가를 경험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면 그걸로도 우선은 만족한다라는 마인드로 도전하시고 그 과정을 견디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성공 사례를 한번 그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외 취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많이 희망하시는 그 국가들이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영어권 국가들을 많이 좀 희망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렇게 미국 인턴십으로 시작을 해서 종국에 목표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돼서 인턴십으로 시작을 했지만 영주권자가 됨과 동시에 매니저가 되어서 결국 다시 본인이 매니저의 입장에서 구인을 의뢰하는 그런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과정을 충분히 힘겨웠지만 겪으셨던 분들이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급여도 인상이 되고, 급여가 인상되고 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물이 정직원으로 제의를 받게 되신 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근무평가가 정말 나쁘지 않는 한은 영주권으로 또 스폰을 받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처음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예. 하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그 나름은 어려웠던 시간들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응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주어진 업무에서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시니 그 성장은 회사에서 당연히 능력으로 곧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그 성장이 회사에서는 인정이 되어서 선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나름 지금의 본인들이 목표했던 지점에 다다르는 그런 성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판에 외국까지 나가서 단기간에 성공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장에 보다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시다 보면 성공도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죠. 실패를 두려워 말라. 이 해외 취업 하시는 분들 중에 실패를 좀 겪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실패를 정의하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무엇에 성공의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이 실패이느냐, 사실 한마디로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은 실패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실패라는 것은 내가 취업한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 네. 그것을 조금 의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돌아오더라도 그 경험을 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그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플랜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다른 기회로 디딤돌이 충분히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자격증에
목매는 경향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력서를 받아보면 이런 자격증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러한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따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갔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정도로 자격증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매니저 입장에서 계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자격증이 실제 업무 역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취득한 그 많은 자격증이 곧 자신의 업무 역량이라고 어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자격증이 이만큼 많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걸로 해서 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딴 그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통용이 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자격증은 뭐 적정 수준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 경력을 좀 작게나마 네. 쌓을 수 있는 것, 음. 그 실무 경력이 결국에 최상의 자격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그래도 이런 일까지는 했었는데 네. 라는 그런 지금 마인드 네, 예, 그럴 수 특히 있죠. 네, 경력자분들의 경우에 조금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회사에 따라서는 경력자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경력자를 오히려 좀 너무 과도한 경력을 꺼리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나간 선배들이 어떻게 길을 닦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후배들의 길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맞추려는 그 노력보다 회사가 나를 맞춰주고 좀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불만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불만들이 결국에는 부적응이 되는 네네. 사례들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패들을 좀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실패를 굳이 선택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없죠. 같은데요. 네. 네. 그러나 실패는 굉장히 어떤 그 커리어의 완성, 프로가 되기에는 정말로 해야만 되는, 저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하시라고 권장할 만큼 값진 경험, 자산이 되는데요. 그러나 보통 이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실패가 결국 실패는 아니라는 거. 실패는 성공의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다른 중요한 경험 자산이 되어서 다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회의 디딤돌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그냥 끝날지 그렇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지는 좀 자신의 어떤 태도나 마인드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해외 취업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단골로 하는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그쵸. 그 질문 많이 나온다고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취업에서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해외 취업 면접 볼 때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반드시 하시는 편이고요. 이 질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오랜간의 경험을 봤을 때에는 좀 성공의 경험만을 나열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실패도 했었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자신만의 스토리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면접관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들을 보면 결국에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는 자신의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녹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결국 자신한테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아지고 다양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패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 사실 해보면 그 어떤 경험도 버릴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실패하면 어쩌나? 이것이 실패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이 처음엔 요만했는데요.
그 작았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고 그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서 잡을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놓치는 일들을 많이 볼 때 참 아까운데요. 경험은 최상의 증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내용은 좀 다음 주에 미리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오 대표님 첫 출연이셨는데요.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파하고, 네. 네, 그것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형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